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통념, 비판 반박을 기점으로 전개 방식과 문제 유형에 관련해서 총 200지문에 들어설 텐데 이 두 요소를 독립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전개 방식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문제 유형에 관련해서 접근 방법과 기준점 등을 계속해서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두 요소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 필히 수업 이외에도 제가 독해 리뷰노트 모범 답안까지 다 업로드해 드리기 때문에 검토해서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접근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제 접근 방법보다 또 여러분의 접근 방법이 또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접근하는 것과 별개로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그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들은 저에게 또 따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독해 원리 강의이긴 하지만 각 지문에 접근할 때 번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맞게 대비하기 때문에 이 각종 학교에 관한 출제 특징들도 지금부터 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까지 이 수록된 모든 부분을 소화하시고 번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문 독해 연습을 꾸준히 하시고 이 독해 내에서 문장 구조가 복잡한 부분으로 해석이 안 된다면은 별도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념 비판 반박이에요. 통념 비판 반박은 도입부의 저자의 생각보다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비판 반박을 해서 저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는 도입부 반전이라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념을 저자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를 활용해서 주제 제목 문제 유형에서는 매력적인 선택지로도 활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자, 지금 우리 교재 기본서에는 다수의 의견과 뭐 일반적인 견해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seem이나 appear 또는 looks like, sound like 이런 동사들도 통념을 지시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본적인 기출 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또 개별적으로 검토하실 때 별도로 보시도록 하시고 자, 우리는 실전적으로 바로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 바로 내용 추론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 일치와 또 내용 추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틀에서 주제 기반형과 근거 기반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을 마주한다면 항상 능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제 기반인가? 아니면 근거 기반인가? 자, 우리가 근거 기반형과 이 주제 기반형에 관련해서 더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 유형에서 또 내용 일치만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근거 기반형의 공식의 11가지 또 주제 기반은 어떤 식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전개 방식을 통해서 나올 때마다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내용 일치와 추론 같은 경우에 이 선택지를 하나하나 다 읽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시험장에서 시간이라는 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아무리 남는 학교이다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이화여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50문항에 10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세워라 하면서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원래 우리가 습관을 들였던 방법을 그대로 나아갔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검토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애초부터 연습을 했을 때 선택지 하나하나 다 읽는 연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용 일치 추론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가 있으면 그냥 눈으로 한번 스캔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스캔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빠르게 공통된 명사가 있는지 또는 뭐 공통된 요소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창의성, 창조성이라는 명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핵심적인 어떤 명사들이나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 단어가 어떤 부분으로 중심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작점에서 무엇으로 정확하게 잡은 거죠. 창의성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그 부분을 누가? 바로 통념이라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통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념이라는 거는 반드시 전개 방식이 비판 반박의 구조로 꺾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념이라는 그 부분 자체만으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의 전개 방식이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통념은 뭐다? 창의성이라는 게 내적 평화와 고유함, 이런 평온함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 주제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동료 중 한 명은 설득했다는 거죠. 자기의 창의적인 글쓰기가 집중이 산만하지 않을 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통념이에요. 여러분, 통념에 관한 이 진술에 대해서 당연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통념이 나오고 바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콤마 다음에 분사 구문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지웠습니다. 자, 내용 추론과 내용 일치 유형에서는 다 지우면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결국에 분사 구문이라는 것은 주절과 순접의 관계예요. 다시 한번 분사 구문은 주절과 순접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절에 대한 내용과 이 분사 구문에 관한 내용은 결국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 여기 분사 구문의 해석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걸로 인해서 해석에 매몰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어서 누가 나와요? however가 나와요. however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아, 전개 방식 이제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자, 이러한 느긋하게 글을 쓰는 3개월 동안 그녀는 어떤 것도 생산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용할 때 창의성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hortly부터 그런 이후에 그의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스케줄도 from A to B가 나왔어요. from A to B가. 자, 여러분 from A to B는요. 서로 A to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순접이 아니라 역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평온했던 그런 날에서 이제는 타이트하게 조직화되고 시시각각으로 시간대가 조밀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래는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도 알 수가 있죠. 무엇을? 아, 창의성이 시끄러울 때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을까? 자, 우리가 의문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강조하면서 주제문을 도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심 소재를 도출하는 역할도 하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미 중심 소재만큼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주제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랬을 때 그녀는 다작할 정도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생산력이 있게 됐다면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뭐가 될 수 있다? 집중력이 또 창의성이라는 게 발휘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으로 끝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이렇게 이제 주제문이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읽을 필요는 없다. 내용 일치 추론이 있다라고 해도 만약에 혹시라도 정답이 안 나오면 그때 우리가 발췌독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다 읽고 내용 일치를 풀이하는 습관은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제가 근거 기반형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오히려 우리는 주제를 위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내용 추론을 문제를 풀었을 때도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근거 기반형의 단서가 없었더라. 아직은 우리가 근거 기반형의 단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배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서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만들어지는 선택지에 관련해서도 주제로서 이거를 도출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이제 수업은 이제 우리가 근거 기반형과 주제 기반 이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회독 정도를 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시간적인 이제 여유가 닿는다면.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자, 내면적인 평화에서의 믿음은
창의성의 신념으로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통념의 부분이 여긴 절대 아니고. 자, 그리고 또 2번에 창의성은 항상, 여러분 이런 항상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성급한 일반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거를 성급한 일반화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always 같은 거, only 같은 거, never 이런 이제 단어들 같은 경우 있죠.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본문에 수록된 게 아니면 정답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일치 문제나 뭐 추론 문제에서 정답보다는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같은 문제에서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내용 일치와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시간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흘러 이건 아예 말이 안 되고 4번. It is better to be a rose라고 했을 때 각성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뭘 때? 창의적으로 생각을 시도할 때. 여기서 말하는 rose라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무조건 조용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바쁘고 시끄럽고 산만하고 그런 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4번 문제를 맞췄을 때도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아, 이 부분은 근거 기반형이라기보다는 주제 기반형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잡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2번 문제로. 자, 이번에는 글의 타이틀, 제목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본다면은 뭐가 도출될 때 타이틀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첫 문장에서 우리 when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 첫 문장에서 when은 상황 예시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상황 예시가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다? 상황 예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심 소재만큼은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젊은 경찰관이 처음으로 유니폼을 입었을 때 거의 확실하게 이상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댄대요. 그러면 여기서의 일단 우리가 중심 소재를 잡는다면 무엇으로? 유니폼 정도로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자, 일단 옛은 무조건 역점이 아니라 문장에서 강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유니폼을 다소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방법이라는 맛 자체로만 해석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사람들이 유니폼을 보고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후자는 어떤 이제 수험생이냐면은 예측 가능한 방법? 그랬을 때, 아, 경찰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불법 유턴을 하려 그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부분을 어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유턴을 하려 그런데 마저에 딱 보니까 경찰관이 있어. 딱 제복을 입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경찰관이 나의 딱지를 떼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호를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인 수험생들이 이 글을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망설이면 안 된다. 이런 부분. 하이프는 결국에 앞문장에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또는 동격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굳이 주제문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게 다 필요할까? 필요 없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반응은 경찰관이 유니폼의 한 일원으로 느끼게끔 또 편안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이 뭐야? 앞문장 다 받아와야지. 그치? 이것이 뭐다? 유니폼의 의미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유니폼의 의미다라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중심 소재였었고 여기서 의미라는 거는 사람들이 내가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에 맞게끔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되겠죠. 자, 또한 이어서 콜론이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앞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콜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할을 한다? 앞문장에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제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선택지를 보게 된다면은 바로 1번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왜? 유니폼 똑같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펑션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선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이번에 1번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3번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3번과 4번과 5번을 봤을 때 먼저 이제 여러분이 commonplace라는 단어를 봤을 때 보통 어떤 의미가 떠올라요? commonplace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commonplace. 아마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보통 아주 흔한 뭐 일상적인 또는 뭐 흔히 있는 이런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commonplace의 동의어를 고르려 하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이라는 거, 아주 흔한이라는 거 보통 그런 의미는 부정적인 단어고 그랬을 때 4번에 trite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어 문제가 딱 있을 때 곧바로 정답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3번과 4번 문제를 봤을 때 독립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련성 있는 유형으로 보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뭐 성균관대나 뭐 한국외대나 또 이화여대가 현재 이화여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 중 하나인데 자 지금 보시면 공원의 특징이 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글은 뭐에 관한 공원에 관한 이야기고 그에 대한 뭐에 대해서 특징에 관한 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이거 자체가 뭘로 되는 거예요? 당연히 메인 아이디어와 연관성 있는 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번과 4번을 독립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거를 관련성 있는 유형으로서 마주했어야 돼요. 이런 유형들은 어디에서 선호한다? 성균관대, 한국외대, 현행 이화에 대해서 선호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본문을. 자, 우리가 양보절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주절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양보절의 얼도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주절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도입부 반전으로서 자, 센트럴파크라고 불리지만 뉴욕 도시의 그린 스페이스가 뭐가 없어? 중심이 없어. 자, 이미 중심 소재로서 우리가 무엇으로? 공원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고. 자, 그다음에 B를 잡는다면은 뭘 잡을 수 있어요? 센터가 없다라는 걸 잡을 수 있죠. 자,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하이픈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공원의 중간으로 가게 되는 도로가 있어, 없어? 그런 것도 없어. 두 번째, 중심적인 기념비도 없고, 또 단일적인 어떤 특징도 없어. 자, 지금 이게 뭐예요? 노 센터를 가리켜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past wind. 자, wind, 바람이 우리 어때요? 구불구불한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 다 구불구불하고 풍경이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면서 섹션이라는 것도 서로 겉으로 보기에 무작위적인 규칙이 없는 그런 식으로 퍼지더라. 자, 그 다음에 벗이 나옵니다. 여러분, 벗은 제가 아까 옛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벗은 어떤 기능이 있다? 옛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역점이 아니라 오히려 앞문장을 강조하는 역할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통은 우리가 열거나 얼소와 같은 열거랑 어울릴 때나 아니면 이렇게 바로 뒤에 디스와 같은 이렇게 누가 지시사가 나왔을 때 특히 그러는데 여기서 말한 디센터링은 우리 같은 색깔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누구의 목적이야? 혁신설계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글은 A, B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내추럴하게 보여지길 원했던 이런 전문가의 계획은 여러분 전문가 자체보다는 항상 뭐가 중요해? 그의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주된 목적으로서 목표로서 뭐야? 아, 이때 디센터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였다? 민주적인 공원, 즉 민주적인 걸 말을 하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어요? B라고 볼 수 있죠. 자, 하이픈을 굳이 안 읽어도 돼요. 원래는. 근데 본다면 많은 중심이 있어. 흔들면 안 돼. 왜? 용도와 이용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심이라는 것은 다양성인 거예요. 즉 민주적인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전문가가 그 공원을 모아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거. 자, 여기서 말하는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죠. 민주적인 거. 그러면서 자, 뭐가 없어? 특정 어떤 그룹이나 계층들의 선호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면서 또 덫으로 뭐라 불러요? 옴스드의
평범한 여기서 common place의 문명은 뭐야? 실현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평등을 뜻하는 민주적인 decentering, no center 이런 단어와 어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5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4번이 아니라 2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는. 자, 지금 4번 문제를 보면은 더 많은 공원들이 중심이 없이 설계되어져야 한다? 메인 아이디어 아니죠? 옴스테드가 이 글의 소재도 아니었어요. 정답 몇 번? 3번이다. 왜? A, B가 각각 나오죠. 센트럴파크가 A였고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였어? 민주적이었고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 글은 민주적인 다시 한 번 더 뉴욕의 도시에 관한 글은 아니에요. 그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4번이 아닌 정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공원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공원은 뭐였다? 결국에 그렇지 센터가 없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1번이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2번으로 정답을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빈칸 한 선과 그리고 내용 일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의 문단이 두 개예요. 그러면 또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빈칸이 첫 문단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바탕으로 내용 일치를 풀어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랬는데 제가 기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자, 이런 과거라는 부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통념이죠. 사람들은 성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세기 동안 지배했던 통념이에요. 그러면서 또 통념을 또 얘기하죠. 이 통념은 여성의 역할은 집에 있는 거고 남성들의 가정의 책임감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지만 하지만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빠가 가족의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관여하는 걸 또한 이제 나오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구나. 이런 게 훨씬 더 뭐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A라고 잡을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하다? 중요하다를 B로 잡을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in addition to라는 단어 또는 다르게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instead of도 마찬가지죠. 이런 의미는 누구를 강조하는 거더라? 누구를? 바로 주절을 강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절을 강조하는 거다. 근데 주절을 강조하려 그랬는데 여기 열거가 나오면서 전문가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 부분 자체가 뭐야? 그만큼 이 앞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누구? 부모가, 아빠가 자식의, 자녀의 뭐 이제 행복과 발달에 대해서 기여하는 거를 다시 검토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나오지. 연구에 따르면 또 나온단 말이야. 뒤가 중요한 거지. 아빠가 더 뭐하대? 쾌활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절이 있고 분사구문이 있으면 두 요소는 뭐하다? 순접이다. 그러면 아이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정서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발전하는데 발달하는데 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지금 앞에 있는 톤이 뭐니까? 플러스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플러스적인 톤으로 가야죠. 근데 여기는 좀 문제가 쉽게 나왔던 게 톤이 플러스면서도 문법적으로도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안 되잖아요. encourage라는 단어가 오형식에서 목적격 보어에 부정사를 받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아마 이 문제를 혹시라도 틀린다면은 출제진에서는 1번으로 가게끔 하려 한 게 아닌가. 왜냐면 1번의 false라는 이 단어도 무슨 단어예요? 목적격 보어에 부정사를 받는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아마 1번으로 실수 유도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진 않았다.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있었어요. 누구?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열거긴 열건데 거기에다가 뭐까지 지금 시사하고 있어? 발견했어. 발견해서 좀만 더 읽어달라 이거지. 자, 뭐라 불러요? 가정에서 아빠의 존재가 뭐를? 10대의 이런 범죄율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 가난도 줄여주고 10대 임신도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정보가 많았네. 정도까지만. 그리고 이제 뭐를? 7번 문제를 보는 거죠. 봤는데 야 이제 7번에 1번은 바로 너무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게 너무 나왔다. 그래서 이 문제의 난이도는 좀 쉬웠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과 1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5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수록되어 있는 건 뭐가 수록되어 있어요? 지금 타이틀과 내용 일치가 수록되어 있어요. 자, 문단의 개수는 몇 개죠?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을 것인가? 문단이 하나고 타이틀이 있고 내용 일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잡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는 누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주제문이 나왔을 때를 잡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제문 말고도 주제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하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일단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전개 방식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열거가 나온다든지 또는 실험 연구 조사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결과값을 이제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후반부에는 다른 지문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얼도가 첫 문장에 나왔네. 그럼 누구 강조다? 주절 강조가 되겠다. 다시 한번 얼도라는 건 어떤 요소다? 주절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바이킹들이 북아메리카에 콜럼버스가 아틀란타를 횡단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그 날짜가 뭐야 돼? 그 대륙에 발을 들였던 날짜는 추정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통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뀌죠. 지금, 지금 어떤 거? 고대 나무가 거대한 태양 폭풍으로부터 수집되어진 게 처음으로 정확한 날짜를 가리켜줬다. 아, 그러면 이거는 누가 바이킹이 북아메리카에 도달했던 그 날짜에 대한 요소구나. 근데 그게 이제 뭐 하더라? 정확했다라는 부분이 저자가 시사하고 싶은 부분이었구나.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잖아. 그지? 뭐가 필요해?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그 뒤에 또 뭐라 부르고 있어요. 전문가가 이런 나이테들을 검토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뒤에 들어가는. 자, 이게 뭘까? 요거. 이게 뭐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 뭐예요, 이거? 자, 들어갔습니다. 이거 이제 뭐다? 실험의 조사, 과정.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한번 실험의 조사,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뭐 하지 말자. 실험의 연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해석에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우리가 플랜 B 정도로 남겨두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디로 귀결될 것이다.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건 공식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어딨나 찾아보면 어디 있어? 여기 있었단 말이야,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해석에 매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해석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처음으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대륙에 여기서 말하는 대륙은 아메리카를 말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북아메리카에 정착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트, 기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포인트를 제공하면서 그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연대기들을 뭔가 만드는 누구뿐만 아니라 바이킹의 탐험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아틀란타를 여정하는 부분 더 거대한 연구에 관련해서라고 끝나죠. 자, 그러면 이 글은 결국에 우리 주제는 너무나도 쉽게 1번이라는 걸 잡을 수 있죠.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자, 그다음 내용 일치. 만약에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플랜 B로서 나머지를 봐줘도 되는데 자, 1번을 보시면 고대 태양 폭풍은 무엇을 정확한 날짜를 드러내는데 도와주었다는 것. 바이킹이 북아메리카를 정착했을 때. 정답은 1번이 바로 나오죠. 요 부분에 대한 값은 어디 있었어요? 이제 빨간색으로 친다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대로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었다? 우리가 9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지문으로. 자, 이번에는 문제가 여러분 이제 10번, 11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12번까지입니다. 12번까지.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문제에서 어떤 단서를 좀 얻을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장 먼저 풀이를 하고 또 이게 지문에서 기준점의 역할까지도 제공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11번 문제를 보시면 뭐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UAM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 이해 같은 유형들은요. 자, 12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11번 내용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12번의 단서를 잡아야 돼. 왜? 타이틀을 물어보겠죠. 그리고 11번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UAM에 대해서 맞는 걸 뭐냐? 그러면 이걸 맞는 게 뭐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에 대한 특징이 많다라는 것이고 그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얘가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될 여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1번에서 4번을 봤을 때 자, 다시 한 번 더 1번, 4번 봤을 때 중심 소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한다면 몇 번과 몇 번이 1번이라든지 또는 3번 같은 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굴 봤을 때? 11번 문제에서 내용 이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뭐부터? 어법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준점을 잡을 때는 어디까지? 문단은 현재 두 문단이고 빈칸 B가 도출될 수 있는 첫 번째 문단을 기반으로 나는 문제를 풀어내겠구나. 자, 일단은 A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분사죠, 분사. 그죠? 과거 분사. 도시가 스스로 인구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PP 맞고요. 자, 우리가 문법에서 2번에 문법. 자, 우리가 with 같은 경우에 문법에서 나오면 무조건 뭐에 대한 부분이었다. 위드는 여러분 동사구가 아니면 문법에서는 0단계가 무조건 뭐예요? 분사구문이에요. 출제 패턴이. 그러면 목적어가 누구로 봐요? 위드의 분사구 목적어는 영구자로 본다면 과거 분사가 또는 현재 분사, 형용사와 같은 애가 나와줘야죠. 그러니까 B번을 현재 분사 정도로 고쳐주면 되겠죠.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어법은 B번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상황 예시가 이미 나오고 있죠. 소재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도심 모빌리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대부분은 통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통념에서는 힘을 빼야죠. 빼야죠. 우리 대부분이 무엇을 어, 그 용어를 도시항공의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거를 뭐 전기차나 이바이크 쉐어링, 뭐 스쿠터 또는 등등 대중교통에 대해서 연관시키고 있대요. 그러나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죠.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던 요소였다. 이제 자 그러나 도입부 관전 자 이런 자율 비행 기술과 또 5G 무선 통신 기술 네트워크의 발전은 누구와 함께? 자, 제가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거와 함께 눈으로 봐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거. 이런 도시에서 이런 것과 함께 무엇을 도입시켰다? UAM의 가능성을 도입하다. 사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누구만 나온 거예요? 사실은 중심 소재만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라는 거. 이것도 결국 뭐예요? 소재를 보충해 주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걸까? 라고 하면 뒤를 더 봐야 돼요. 뒤를 더. 그랬을 때 도심 모빌리티에서 이런 대중교통의 대체 유형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주로 UAM의 예상된 성장을 이끄는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누가? 한 연구에 전문가가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26억 달러에서 9억, 90억 달러까지. 그리고 또 다른 예측들도 뭐다? 낙관적이다. 그러면서 또 뭘 제시해? 그 시장은 아마 124억 달러 정도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시사한다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이어졌던 요 부분을 통해서 뭐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B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요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서로 이 UAM의 미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제문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주제를 잡을 때는 UAM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12번 문제 다음 페이지 한번 먼저 보시면은 12번에서 3번 선택지를 우리가 고민했단 말이야. 누가 지배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에 대한 다가오는 세계, 미래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첫 문단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번 이산화탄소 배출이 극대화될 것이다. 아니죠. 이산화탄소 우리가 지금 UAM은 대체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아닐 거야. 그지? 그러니까 2번. 자, 2027년 정도에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을 대체할 거야.
자,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는 것뿐이지 이걸 확답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 2번 선택지는 3번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로 활용될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서 보류. 정부 규제가 상업화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것도 보류죠. 그러면 남아있는 선택지를 바탕으로 이제 뭐 하는 거다?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예요. 글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읽었던 부분에서 남아있는 이 3번, 4번 여기에서 3번과 4번 선택지에서 어떤 게 숨은 그림 찾기에서 정답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어디에서?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런 거, 버들소, 요런 게 뭐예요? 앞문장을 더 강조하는 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이런 것도. 따라서 이번에는 무엇이 내용 일치가 근거 기반으로 도출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3번이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2번과 3번과 1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지문. 이거는 정답이 아까 우리 몇 번? 1번이었고 그 다음에 B가 될 수 있는 거는 다가오는 세계 정도로 볼 수 있겠다. 자, 7번 지문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가 또 3개죠. A번, B번, 그리고 A번과 B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내용 일치예요. 문단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먼저 빈칸 B번 단락 또는 주제문이 도출되는 지점까지를 기준점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를 일단 풀겠죠. 풀었는데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와. 그러면 남아있는 선택지를 기준으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발췌독해 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봅시다. 자, 조심해라. 억제. 심지어는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과도하게 흥분하는 애들한테는 아주 건전한 거야. 그렇지만 그들 받아봐야지. 두렵고 억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게 대의죠. 이러한 것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특징이 아니다. 아니라는 특히나 어떤 사회. 여기서 특히나 어떤 사회라 그랬을 때 누구와 대조를 이루어야 돼? 따지면 나대의 법비와 같은 거죠. 나대의 법비와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런 수줍은 거. 그러면 이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 볼 수 있어요? 뭔가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억제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의 반대인 뭐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런 선택지가 A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먼저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14번에서도 고를 수밖에 없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대담함을 뭐 해라? 여러분 라이어나이즈가 뭐예요? 라이어나이즈? 이것도 사자화하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라이어나이즈가 추어 올리다랑 이런 의미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석구 배우랑 뭐 김지원 배우가 찍었던 드라마 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나 혹시? 두 사람이 찍었던 드라마가 있어. 나의 해방일지라고 제가 오늘 이것도 현강의 수업할 때 해방촌이라고 했다가 잘못 이야기했었는데 이 해방일지에서 어쨌든 드라마를 이제 본다면은 유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항상 이제 얘기하죠. 나를 추앙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라이언아이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단어 하나 외웠습니다. 누군가를 들어 축혀 올려주다 이런 의미가 뭐다? 추앙하다. 라이언아이즈 이렇게 외웁시다.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 3번밖에 없죠.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자, 그리고 그래서 방향 이어주죠. 자, 지금 가주어 진주어죠.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빠 엄마가 아이에게 더 외향적으로 뭐예요? 프레스 압박한다는 거예요. 레스트는 무슨 의미예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실과 클래스와 이후의 삶에서 빈칸하지 말라고. 그럼 여기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더 외향적으로 한다는 거는 내향적이지 않기 위해서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not 어떤 단어 들어가야 돼? not outgoing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안 하려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어울릴 만한 단어로서는 15번에 몇 번이 사실 이게 문제적으로 난이도가 좀 쉬웠던 거는 몇 번을 제외하고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톤이 다 누구예요? 어 플러스입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4번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누가 나와요? 그러나 이제 꺾이죠, 방향이.
근데 그 뭐일 수 있어? 실수일 수 있어. 실수일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실수일 수 있다.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자가 말하고자 싶어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There's nothing wrong with parents nudging their shy children into the world.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때 nudge라는 이 의미 뭐냐면은 밀어넣다인데 여러분 그냥 push라고 생각해도 돼요. nudge, push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into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수줍은 아이들을 세계로 밀어넣는 거 잘못된 건 아니야.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나대기 법비죠. 근데 이제 뭐야? 뭐가 잘못된 거야? 밀어넣는 거 이상이면,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면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뭐 해라? 정도껏 해라.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그만 읽어도 되거든요. 내향적인 애들은 엄청난 이점도 갖고 있어. 외향적인 애들만큼이나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지금 읽었던 여기까지를 일단 기준점으로 잡고 내용 일치를 풀고 나서 만약에 정답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발췌 독해를 해도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13번 문제를 봤을 때 정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 발췌 독해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서? and부터 어디까지? 이 부분에서 무엇을? 4번에 야망이 있다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틀렸다고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거는 지문의 길이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읽고 문제 풀어서 나는 맞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시간 내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연습을 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려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번 문제는 무엇으로? 근거 기반형이었고 발췌 독해로서 정답이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 8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물론 22년도 성균관대 이제 문제지만, 요 지문은 이화에 대해서 이미 2019년도였나? 20년도에 논리 문제에서 일부러 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본인이 응시하는 대학만 반드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든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는 이대 안 쓸 거라서 예를 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화에도 안 쓸 거니까 이대 안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문제가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올해도 마찬가지였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분석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 24년도 동국대를 보니까 23년도 동국대학교에서 이미 나왔던 논리가 이 빈칸만 조금 다르게 뚫어서도 또 출제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보낼 수도 있고 또 이번에 24년도 건국대학교 문제를 또 나중에 여러분 풀어보시면은 이미 나왔던 기출을 또 수록하고 타 대학에서 나왔던 기출도 동일하게 수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 상호 연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정확하게 해독을 돌리면서 연습을 나중에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6번, 17번 여기에서도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 문제가 곧바로 정답에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논리 문제로 접근해라. 자,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 단어를 알았을까요? 모르죠. 저도 어떻게 압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면 모를 수 있다. 그럼 뭘로 생각하자? 논리 문제로 접근을 하자. 선택지는 적어도 여러분이 모르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17번. 여기다 미리 써놨죠. 17번과 같은 내용의 유형은 성균관대, 한국외대, 현행 이화여대에서의 단골 출제 영역이니까 놓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내용이가 특히 성대, 완전 성대 스타일인데 성균관대는 이런 내용이의 문제에서 중심 소재를 던져줘요. 대부분의 문제가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잡아라 그래? 나는 중심 소재를 던져줬으니까 주제문만 한번 잡아볼래?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래 이미 중심 소재를 잡아 나왔으니까 이제 B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추가적으로는 뭐까지도 주제문이 아예 또 따로 수록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연관성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과거 이화여대가 성향은 아니었는데 지금 현재 이화여대의 그 이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화여대도 또 23년에도 마찬가지고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균관대 한국외대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내용 이해 유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내용에서 언급되는 그런 대상은 글에 뭐가 될 수 있다? 중심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재를 우리가 잡으면서 16번은 무엇으로? 16번은 논리 문제로 한번 풀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준점은 어디에서? 주제문이 도출된다면은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봅시다. 복제라는 거 멸종위기종을 보존하는데 도와준다는 개념 있지. 자, 그거 있잖아.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단어는 이제 around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입에 오르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다르게 보면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도 의역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다라는 거는 뭘로 의역할 수 있어야 된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reader search bandy라고 나왔어요. 밴딩. 그러면 이렇게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 있지? 전문가들한테는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거의 안 되고 있어. 전문가들에게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누가 나와? 이런 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런 거 해석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제 라이언 이런 거 못 한단 말이야. 그치만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건 알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라는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생각이라는 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는 건 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제라는 게 멸종 위기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쵸? 이게 누구랑 똑같아?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쵸?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랬을 때 콜론은 전후 관계가 같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야? 여기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보세요. 그는 멸종 위기종을 연구하는 그는 복제를 주요 관심사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요 관심사도 누구와 같은 색깔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뭐 하더라?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색깔 패널을 이제 보면 우리가 누구는 전문가와 전문가는 같은 요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누구에 대해서 따지면 이렇게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이게 색깔이 어때야 돼요?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6번에 몇 번으로써 2번으로써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월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제 점층법이에요. 상황이 더 악화가 된다는 점층법입니다. 점층법. 그러면 우리가 문단이 하나일 때 만약에 내가 그만 읽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열거가 도출이 된다거나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거나 유사 예시이거나 그럴 때 그만 읽어도 된다. 왜? 우리는 이미 주제를 잡았으니까. 멸종 위기종이라는 게 여기에서 복제라는 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이 시사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전개 방식은 도입부 반전으로서 나타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7번은 우리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몇 번에서 자 1번 미래 인간의 삶을 바꿀 거야? 아니죠. 종을 다각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동물의 수명을 늘릴 수 있어? 이런 것도 아니고 해결책이 없다라고 봐야죠. 유사종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1, 2, 3, 4, 5번에서도 톤이 이미 나와요. 어조가 몇 번만 제외하고 4번 문제만 제외하고 이 문제의 톤이 또 다 긍정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도출되기가 충분하더라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9번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제가 독해바이블 이제 또 교재 따로 있죠. 거기에서는 독해바이블 아니면 이게 이제 또 배경지식 편에 아마 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텐데 나중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플랜 A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이 수업에서는 플랜 B 방식으로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랜 A와 B가 둘 다 맞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에서는 제가 플랜 B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과 19번에서는 제목 문제와 빈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문단 세 번째 마지막에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첫 문단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글을 읽는 수험생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정말 많을 텐데. 자, 여러분, 주제라는 거는 제목이라는 거는 모든 각 문단을 어떻게 해야 돼?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글의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빈칸까지 정답을 도출하는 글을 읽었는데 잡지를 못했어. 그러면 플랜 B로 상단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시작부터 상단에서 읽고 다 읽고 정답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절대 중앙대학교에서 시간 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대 기출을 풀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또 중앙대 강의는 완전히 또 공개를 해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강생이든 또 비수강생이든 이제 보게 되면은 중대의 지문이 얼마나 길고 그랬을 때 이게 60분 안에 다 읽었을 때 번역으로 해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아마. 자, 일단은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빈칸과 제목인데 저는 세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문제를 봤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때 기본이라는 요 표현 있죠. 요거 뭐를 고려하면 이런 거 이런 표현. 시간 조건 또는 공간 또는 이런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앞문장을 뭐하는 거? 부연 설명하는 글이에요. 다시 한번 앞문장을 뭐하는 글이다? 부연 설명하는 글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정답을 유추할 때는 여러분이 여기 뒤를 읽어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도출해도 돼요. 이렇게 이런 것 이렇게 정답을 도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일단은 세 번째 문단을 기준으로 주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뭐도 할 수 있다? 뒤를 읽고 요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단서가 많을 거고 뒤에도 단서가 많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What way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 그러는 동안에 즐거움도 찾는 방법. 그건 뭐야? 특정 패턴에 보여지는 숫자 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아, 모르겠죠. 그렇죠? 자, 예를 들면은 모를 것부터 알려주네요. 아이들은 있잖아. 쉽게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구구단을 배울 수 있어. 옛날에 여러분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뭘 찾음으로써 숫자가 보여주는 패턴을 찾음으로써. 자, 여기서도 이제 또 전자 후자로 나뉩니다. 전자의 수험생은 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후자인 수험생들은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자기 어렸을 때 그림이 뭐라고? 여러분 구구단 어떻게 배웠어요? 뭐 예를 들면 원리부터 배우나요? 아니죠. 보통은 어떻게 배워요? 2는 2, 2는 4, 2, 3은 6, 2, 4는 8 이렇게 그냥 무작정 막 패턴부터 외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2의 5승은 32고 2의 10승은 1024네 이런 식으로 원리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을 바탕으로 배우는 게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빈칸으로 들어가죠. 어려워요. 좀 더 뒤로 보겠습니다. 또 그치만 똑같은 말 또 하죠. 어려운 문제를 고려하면 전문가들 있지. 단순하지만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유형을 이제 나왔죠. 뭐라고? 귀납적 추론이야. 결론이 여기 뭐야? 귀납적 추론이야. 그래서 또 뭐라 그래? From A to B. From A to B. 말해주죠. 귀납적 추론이 어렵니?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재진술이죠. 이거 있지. 이거는 추론을 포함하는데 특정 사례들에서부터 일반적 진술들을 뭐하는 거?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례가 관찰되는 게 많을수록 우리는 더 올바른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정확한 일몰 시간들, 일출 시간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되고 따라서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예측이 성공할 것이라는 하고 끝나죠. 결론은 뭐다? 이 전체 세 번째 문단은 수학에서 뭐예요? 귀납적 추론에 관한 글이죠. 그러면 빈칸도 사례를 탐구해야 되는 거. 그지? 주제문도 뭐 해야 되는 거? 귀납적 추론. 2번이죠. 빈칸에 들어갈 거 뭐야? 사례를 봐야 돼. 사례. 그지? 그랬을 때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패턴을 활용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 10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의학과 10번 이제 질문이 되겠죠. 자, 타이틀, 글의 제목이고요. 또 내용 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실수하게 되면은 21번에 자, 자기가 1번을 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1번에 나는 1번을 했는가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1번이 아닌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20번도 만약에 틀린다면 또 1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절대 1번을 가서 안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희대 한의학과가 내용 일치 추론에서 선택지를 되게 잘 만들거든요. 정말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지원을 하든 안 하든 경희대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또는 다른 대학을 준비하더라도 저는 꼭 한번 시험을 보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희대학교의 이 내용 일시추론, 특히 한의학과 중심이에요. 만들어진 원리가 거의 뭐 되게 고퀄리티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이제 성대나 외대나 이화여대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상위권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 자체가 나머지 중하위권 대학들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을 한번 보시면은 제브리 피쉬에 대한 머릿속을 흘끗흘끗 보면은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다? 망각이다. 사실 제가 요거를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이 20번 문제를 이제 아마 보고 들어갔으면 이게 소재가 망각이고 이게 또 기억이랑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는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20번 문제를 보시면은 그럼 이제 선택지를 눈으로 살짝 이제 봤을 때 망각이라는 단어와 메모리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에 관한 글이겠구나라는 거는 생각해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나와? 우리는 통념이에요, 통념. 우리는 통념 반드시 꺾여야죠. 심지어 뭐도 있는데 이거 타이틀 문제까지 있는데 꺾여야지, 그지? 자, 망각을 뭐라고 이제 경험한대요? 좌절로서 경험을 한대요. 통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하이픈 같은 거 눈으로만 봅시다. 이런 거 예시니까. 자, 꽤나 최근까지 계속 지금 뭐예요? 통념이죠. 통념은 신경과학에서 망각 있잖아. 망각 있지? 그거 기억 체계에서의 뭐야? 결함인 거야. 마이너스죠. 자, 뇌의 역할 있잖아. 그거는 뭐 하는 것이었어? 정보를 저장하고 모으는 것이었어. 이게 뭐야? 통념이에요, 통념. 그리고 또 뭐래? In ability to retain or retrieve those memories. 이것도 뭐예요? 이거 자체가 뭐야? 망각이지 망각. 이거 자체가 망각이에요. 이거 뭐다? 똑같은 말 또 하죠. 일부 신경학적, 심리적 매개체에서 실패야. 그러면 돼야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해 전개 방식에서는 당연히 however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개 방식은 이제 우리 중괄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 역접이 되면서 또 여기서 계속 뭐라 그래? 과학은 밝혔습니다. 어유 더 가져와야지, 그지? 더 가져와야지 여기서, 그지? 요렇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중요하겠다. 자, 이제 뭐라 부르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망각이라는 소재합도 한번 동그라미 쳐주고 나 저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 이거 흑백 논리죠, 흑백 논리. 중요한 건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에요. 그것도 누구도 있다. 망각은 단지 실패인 게 아니라 뭐다? 기억만의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다. 결국 얘도 메모리의 어떤 힘을 다 갖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뒤에 부연 설명 깔고 있어요. 그만 읽어도 되겠죠, 이제. 그러면 자, 타이틀은 우리가 1번은 뭐예요? 1번을 고른 수험생들은 통념을 고른 것이고 2번이 뭐예요? 주제문이죠. 3번은 뭐예요? 이게 뭐 정보를 메모리로 바꾼다는 거야? 4번에 관련성이 없다거나 좋은 감정 이런 거 아니죠.
3, 4, 5번은 완전히 이제 문제를 잘못 접근했던 거고 1번은 통념, 2번이 주제문이죠. 아주 문제 좋았고요. 21번. 자, 이제 보시면 1번을 이제 고른 선생님이 있어요. 왜 누가 자꾸 눈에 걸려? 온리가 자꾸 눈에 아른아른거려. 그지? 이게 아른아른 거리는데 자, 뇌의 역할은 오로지 뭐였다? 정보를 저장하고 모으는 것을 믿어줬다. 믿어줬었다는 건 뭐야? 과거지. 이건 뭐야? 옛날에 통념에 실제로 그랬었잖아. 그게 1번 맞는 거예요. 자, 2번. 이거 자체가 뭐라 그랬지 아까? 제가 2번에서 이거 자체가 뭐야? 이게 망각이지, 망각. A. 이걸 뭐라고 했어 아까? 이것도 통념이죠. 신경학적 매개체에서 실패로 간주되었었다. 통념이잖아. 맞는 말이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망각이라는 거 있지? 기억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 하나야. 아주 좋아요, 이런 거 선택지. 근데 사람들은 4번에 망각을 좌절감으로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 에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통념으로 나왔어야지. 그니까 정답 몇 번이야? 4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가 됐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희대 한의학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주 문제 유형이 괜찮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11번에서 20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